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이런 아직 거 안 해요? 적응 시간이 필요하시죠? 맞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아, 주식 이런 거? 맞아요. 네, 유창호입니다. 네, 저 박상정입니다. 좀 해주면 안 돼요? 받아주어야 될 텐데 신고식이 좀 필요하죠. 상정일컬은 랭킹쇼 제대로 함께 하시는 건 처음이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마실은 제가 왔다 갔었거든요. 네. 가끔 점검도 좀 하고 했지만 또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원래 터줏대감이었다가 잠시 외출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오늘부터 개편을 맞아서 저와 박상정 앵커가 함께 랭킹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한 수 그렇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자 일단 시장부터 돌아볼 텐데요. 가던 게 또 가고요. 뒷걸음질 치던 쪽도 따라가는 오늘장의 흐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전주, 오늘 대장주의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지만요.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방산과 조선에서도 현대 로템, HD 현대 미포 등 신고가 터지는 종목들 또 속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특히나 더 기분이 좋은 게 이렇게 뭐 방산, 조선, 가던 종목 잘 가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소갈이하고 계실 만한 2차 전지가 드디어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또 즐거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또 반도체도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들썩들썩은 했는데 확실한 한 방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유리기판이 내가 있소이다 하면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시장이 뭔가 점점 더 뜨거워질 채비를 맞췄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일단 한 주 시작은 경쾌한 모습인데요. 양대 시장 1% 넘게 회속 질주를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남은 시간 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에서는 재미난 랭킹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가 돼 있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건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턱이 상당히 낮은 랭킹쇼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옆에 채팅방에 또 종목 고민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시장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저희가 둘이서 호흡을 오늘 처음 맞춥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까지 저희가 그렇게까지요? 한번 열려 있으니까요. 예. 네, 저는 오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요. 일단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이숙자님, 박상정, 유창호님 반갑소. 환영합니다. 그래요. 숙자님은 제가 오늘 좀 낯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함께 이 시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주 오세요. 예, 병옥님 오늘 또 인사 나눠보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기 H님께서 약간 암호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게 뭘까요? 이거 그거예요. 저희 네. 지금 방송 토마토 증권통도 그렇고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실시간 방송창에도 글을 남겨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토마토 증권통 이 지갑에 고유 코드를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이 일정 부분의 PTR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느라고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밑에도 좀 보도록 할 텐데 네. 지금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서당깨님 대학가요제부터 가요 무대 나 혼자 산다로 이게 누구 얘기죠? 네, 서단계님 지금 보고 계시면은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도록 좀 글 달려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고공식님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 양파님 기대되네요. 두 분의 케미. 네. 저희가 또 벌목사에서 한번 케미를 맞춰봤어요. 네, 종목사에서 괜찮은 프로였습니다. 저희가 또 합이 꽤 괜찮거든요. 자, 그리고 제 생각이에요. 고고씨님께서 네. 이거 뭔지 이제 알았어요. 어떤 거예요? 대학가요제 느낌. 네. 저와 윤지 앵커 갈 땐 그런 느낌이었고 네. 건 앵커와 수경 앵커가 진행할 때는 가요 무대가 돼버렸고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나 혼자 산다로 되어 있다. 저희 각각이에요, 그럼. 네. 서다께님 저는 나 혼자 산다. 네, 뭐 수긍이 됩니다만 네. 왠지 저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여럿이서 같이 삽니다. 예, 상당히 이거 정말 약간 불편해지는 기분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 혼자 산다 굉장히 좋아하는 또 시청자여서 뭔가 기대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도 역시나 와주셨고 우상현님 이렇게 단골 우리 손님들 계속 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주제부터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랭킹쇼 주제를 확인해 볼 텐데요.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아, 이렇게 나오네요. 새 출발입니다. 역시 개편을 맞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 다음 얘기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랭킹 보겠습니다. 오늘 랭킹 주제는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새해 때 이루고 싶은 자기개발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죠. 예, 이렇게 제가 잡아본 이유는 오늘 제가 설정을 했는데 말이죠. 토마토 측고통의 새 출발 기념입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1일 직전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새 출발을 할 때쯤에 우리 다들 무슨 결심 같은 거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할 거야. 이런 것들만 있을 텐데 그 새해를 맞이해 가졌던 결심을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창호 앵커는 어떤 결심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1번이 다이어트였어요. 아, 다이어트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네. 제가 그 열심히 그 무게 드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몸무게가 늘어왔단 말이죠. 작년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바래왔던 네? 그 3대 운동 500kg. 그 목표를 달성하고 와. 이제 1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만 4년 만에 오랜만에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정말 죽어라 빼도 돌아오는 데는 한 일주일. 맞아요. 3달 걸쳐서 제가 3kg 정도 뺐었거든요. 예. 지금 최근 한 2주 만에 2kg이 다시 쪘습니다. 예.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띄어져 있는 이 5가지가 상위 5개 항목이었습니다. 예. 새해 이루고 싶은 자기개발 목표거든요. 여기서 상정이고 눈에 띄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저도 올해 목표가 규칙적인 운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좀 실천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쵸, 뭔지 물어봐야죠. 예. 뭐 PT 아니면 필라테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운동명을 얘기를 해도 되죠. 유명한 운동은 아닌데 뭐죠? SNP라고 약간 네? 소도구 필라테스 같은 그래서 제가 척추랑 목이랑 거북목 이렇게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컴퓨터 많이 보시면.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척추나 목이나 이런 쪽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 운동인데 뭔가 운동이라기보다 재활치료 같은 이렇게 네. 꼼지락 하는데 도움은 많이 됩니다. SNP요? SNPE. PE? 예. 아마 다들 이렇게 좀 찾아보시거나 하면 아마 제 예. 생각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이거 반응 잘 안 나올 것 네. 같은데요. SNPE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 운동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만 처음 네. 들어보는 거여서 그래요. 약간 재활치료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자 일단은 자격증 취득부터 외국어 학습, 여가 활동, 저축 같은 재테크까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 가졌던 그 결심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한번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님은 혹시 2025년 올해 들어서 처음에 가졌던 새해 결심, 목표 없으셨습니까? 사실 따로 잡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2025년이 한 중간 정도 되니까, 저도 다이어트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살찌셨어요? 일단 찌셨어요. 좀 모르겠는데. 티 안 나는데 많이 쪄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거 말고, 저희 벌목사 팀이 또 오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저희 유튜브 게시판으로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앵커님으로 바뀌신 건가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들강아지님께서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보리콩콩님께서 제가 하는 운동을 알고 계신가 봐요. 추천해드려야 되겠어요? 예, 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운동 SMP 제가 전혀 뭐 간접한 거 아니고요. 전혀 상관없지만 이 부분 또 한번 해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 유튜브에 종목을 하나 올려주셔서 저희가 종목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순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이죠.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을 34,650원에 비중 15%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성일하이텍 어떻게 할까요? 네, 최근 시장 보면은 우리 시작할 때 앵커님들도 잘 설명 주셨지만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은 지수로 보면은 박스권이 보편적이고 종목으로 보게 되면 종목 쏠림이 보편적인 시장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앞으로 주목을 받을 거를 미리 바닥에서 깔아서 사느냐, 박스권 대응에 대한 관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럼 가는 애들이 쉬어갈 때 살 거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보통의 높은 효율을 지닌 투자 방식은 가는 애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는 애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게 많죠. 근데 성일하이텍은 아시겠지만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캐파가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속해 있는 색깔을 보게 되면 전기차나 뭐 휴대폰, 뭐 노트북 ESS에도 들어가고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리는 하나씩 걸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좀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지금 차트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경향성이 지금은 발휘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움직이는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산업재 쪽,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방산이 되겠고 소비재 쪽, 피부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피부 미용,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일하이텍은 완전 이제 지금 사이드에 있는 건데 어떤 전략으로 취할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얘는 안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바닥에 깔아두고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로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에 있는 섹터 안에는 좀 포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종목군은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있죠. 반도체 보면은 막 쭉쭉쭉 뻗는 건 아니더라도 또 올라갔으면 또 조정받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 전형적인 박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흐름 정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성일하이텍 지금 보게 되면 계속 저가를 이탈해요. 이때 바닥 아닌가요? 바닥 아닌가요? 계속 바닥 아닌가요에 대한 질문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알 수가 없는 형태죠. 자,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애초에 안 사는 게 보통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차갑게 말씀드리는 것 같이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 방식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성일하이텍으로 수익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걸로 한 30%, 40%씩 큰 수익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얘가 내려오면 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 방식의 투자,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롯해서 그걸 근거로 두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안 좋고 이런 종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선택하는 항목 중에서는 굉장히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손실이 막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기간 투자로 이어져서 수익은 수익대로 못 보고 뭐 손실은 손실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구간을 보는 것보다는 정리하시고 좋은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일하이텍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순희님께서도 잘 대응 전략, 지금은 조금은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뭐 굉장히 큰 손실은 아니시니까 충분히 좀 만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성일하이텍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1200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MARSMI님께서 2차전지 실망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생이 확실히 좀 있는 구간은 맞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ESL님, 재룡산업,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께서는 2차전지 장비 대표주죠. PNT 종목 진단 요청을 전해주셨습니다. 확실히 2차전지가 여전히 관심 많으시고, 맞아요. 또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내가 덮어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 2차전지 없으면 거의 막 왕따 되는 듯한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차전지가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참 네. 특히
특히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체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가끔 욱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버들가간지님이 상정했고 팬이신가 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야무져 보이시고 아주 똑소리 날 것 같은 이미지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랭킹쇼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제 또 다른 자아가 나올까봐 문득문득 나올까봐 지금도 이미 이만큼 예. 내적으로 많이 신나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상정해커가 방송 아닐 때 네. 혼자서 귀염뽀짝한 모습이 많이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랭킹쇼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말을 그래요. 더듬으시는. 약간 이런 말을 해도 예. 될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예. 자, 날마다 대박님 앵커들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랭킹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종목 진행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는 네. 조금 전에 비슷한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유튜브 월청님의 종목입니다. 재룡 산업 말고요. 재룡 전기로 볼게요. 재룡 전기는 매수가 42,000원이고요. 10%의 중장기로 보고 계십니다. 사실 재룡 전기도 올라갈 때쯤에 지난해 전력 설비 한창 갈 때 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죠. 네. 바닥에서 참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김순금님께서는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이런 문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이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철저히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 공략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많이 비싸게 사신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42,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비중이 10%다.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재룡전기입니다. 요즘에 잘 안 움직이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할 타이밍 올 수 있을지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제가 드리는 방송 특히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주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 변압기 종목들 중에서는 중소형 변압기를 보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중입니다. 이거 올해 초부터 그래요. 대표적인 게 재룡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룡전기가 있으면 차트 이미 다 꺾였죠. 내려가는 추입니다. 여기 한번 반대로 효성중공업 제가 이거 추천주로 드리니까 볼게요. 위로 갑니다. 이게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면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소형 변압기는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계속 좋은 데이터 값을 유지하고 계속 잘 팔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추이 또한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과거에 보면은 노후 전력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중소형 변압기나 대형 변압기가 같이 잘 팔렸다면 지금의 시점으로는 데이터 센터 향으로 볼 수 있는 대형 변압기 위주로만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 중소형 변압기는 그러면 쭉쭉쭉 캐파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중소형 변압기들도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형태, 추세를 추종하는 게 반대로 꺾여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재룡전기 같은 종목을 뭐 단기로 단타로 치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닌데 추세가 꺾인 애를 물려서 들고 가게 되는 형태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데이터가 좋은 애들 중에서 주가가 꺾이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데이터가 안 좋은데 주가 꺾이면 계속 꺾입니다. 그런 형태로 재룡전기는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간 투자하시면 이게 섹터 자체가 어차피 글로벌에서 굉장히 노이즈에 휩싸여 있고 이 노이즈라는 건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테마 색깔이 들어가면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본전 탈출 정도를 노리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한다라거나 비중을 세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내 투자의 주요 종목이 되거나 하는 거는 좋은 기대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 드렸던 것처럼 좋은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 애를 보시는 게 언제나 유리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그래서 제가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보셔라라는 잔소리를 종종 드리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면 제가 제 유튜브에 뭐 매월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도 분석해서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룡전기는 저는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좋은 종목으로의 교체가 보다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엄청 갈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는 매수가 정도에서는 빠져나오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가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정말 요즘에 점점 더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이미 어떤 종목들이 많이 막 가면 이건 너무 갔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이제 안 간 거 찾아가야지. 그런데 요즘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개미 마인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는 종목을 용기 있게 이렇게 잡았을 때 오히려 안 갔던 종목보다 가는 종목이 더 갈 때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쉽사리 그 용기가 잘 안 나요.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5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이루고 싶었던 자기 개발의 목표거든요.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던 5위는 과연 무엇일지. 자, 5위 띄워주시죠. 빠밤. 5위는 바로 여가 활동입니다. 여가 활동. 20.5%. 참고로 이 5가지 항목 중복 투표가 됐던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요? 네, 여가 활동. 저는 근데 이거 보면 조금 짠해요. 왜요? 여가 활동은 사실 우리의 뭔가 원대한 목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이죠. 삶이죠. 삶의 그런데 일부인데.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20%가. 그쵸. 정말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 PD님 뭐라고요? 여성가족부 활동이요? 여가 활동이니까. 우리 제작진이 힘들어요. 이렇게 랭킹쇼 개편 네. 첫날부터 참 큰일 났네요. 이렇게 힘을 빼면 어떡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토마토TV 앵커들이 이렇게 또 어려운 직업입니다. 네. 네. 이 랭킹쇼를 담당하고 있는 배성찬 PD님 여러분 검색 꼭 해주세요. 이 토마토에서 가장 농담을 많이 던지는데 갑자기 성공률이 낮은 궁금한- 사람입니다. 예,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5위는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하루 동안 누적된 종목들 살펴봅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EU 관세 이후에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에 힘입으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한 국내 증시. 코스피는 현재도 2,600선을 웃돌고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조회된 종목에는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남부발전과 세계 최대 가스터빈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장중에는 42,850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지만 2%대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바글로벌이 올라와 있습니다. K뷰티 관련주인데요. 달바 미스트, 일명 승무원 미스트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매출 성장을 기대하면서 많이 조회되고 있고요. 현재도 15%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대거 랭크되어 있습니다. 필옵틱스부터 PI 그리고 5번째 삼성전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028년에 유리기판 반도체 패키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 기분 좋은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소폭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현대로템이 랭크되어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K2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지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전망에 힘입으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했는데요. 현재도 7%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중화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과 함께 9위에는 엑세스바이오까지 랭크되어 있고요. 코로나19 관련주들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위에는 KCT가 올라왔는데요. CBDC 실증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화폐 단말기 수혜주로 부상했습니다. 이어서는 10번째 현대힘스가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JMP가 다음 달에 매각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현대힘스의 제3자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위에는 인투셀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ADC 분야를 협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4%대 상승하고 있고요. 34,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달았고요. 이어서는 역시 원전주가 대거 올라왔습니다.
12위에는 에너토크, 13위 한택, 그리고 우리기술과 일진파워까지 원전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일진파워가 현재도 13%대 급등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하나솔루션 16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 IRA 개편 우려 속에서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2%대 조정 흐름 보이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레이저 역시 유리기판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빛레이저까지 현재 19%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역시 오후장까지 기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현재 8%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복원 기조 속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 수주 소식까지 겹쳤는데요.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6만 원 선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G2파워 역시 원전주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관련주 진원생명과학도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회된 종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장 원전주의 뜨거운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달 반 만에 115%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원전주에 대한 신규 진입은 가능할지, 혹은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또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될지 원전주에 대한 대응 전략,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우 전문가님, 원전주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이 원전주의 흐름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벌거벗은 종목사 팀이 또 만나게 된 것처럼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설명드릴 때가 17,000원 정도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41,5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원전주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왜 올라갔는가? 단순히 이제 테마 색깔이 좀 진해진다라든지,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높게끔 설정된다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인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의 원전으로 쏠려 있는 이 흐름에 얼만큼의 파일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싸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큰 파일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의 탑티어의 파운드리, 원전 파운드리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기자재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BHI라든지 또 전일 이제 금요일에 상한가 들어갔었던 에너토크를 비롯해서 우진엔텍이나 일진파워 유사한 형태거든요. 저는 이게 지속성 가질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거의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전의 모멘텀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글로벌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컨스틸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또는 우라늄 광산 가지고 있는 카메코 같은 기업들도 같이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성이 상당히 또렷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원전주들 들고 가시는 분들은 모멘텀 지금의 이제 수익화가 되어지는 시점일 건데 극대화가 당연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이거 안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는 조금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논리적인 구조와 별개로 매수세가 붙을 때 쭉 올라가고요. 한번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또 조정기가 옵니다. 안 올 것 같지만 무조건 옵니다. 그럼 그 조정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모두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 구간에서 섣불리 비중을 진입하게 되면 제일 좋은 종목에서 물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피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랠리가 거의 한 달간 원전이 지속이 됐고 이제 조정받을 타이밍도 슬슬 와간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원전 없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조선주도 그랬지만 쭉 갈 때는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선주 끝났다, 생각보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같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사세요.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기억납니다. 사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저 잘 몰랐거든요. 그때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1시간 동안 이 종목만 매일이 이야기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금에서라도 좀 보시면은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하지만 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김구려 전문가가 사실 그때도 불목사 시간에 1시간에 압축이 안 될 정도로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거의 논문을 써서 준비했던 기억이 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때 방송을 할 게 아니라 그걸 샀어야 됐어요. 참 이렇게 항상 네. 지나고 나면 후회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움직이는 거 말고 네. 앞으로 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거 막 화제되지 않았을 때 그때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저거 보시죠. 저거 두산 에너빌리티 조회수 저게 자릿수는 하나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 저 때 얼마 얘기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갑자기 후회가 되네요. 앞으로도 자, 또 네. 김구현 전문가님이 그런 거 잘 잡아주시거든요. 맞아요. 조선섹터도 작년 올해 초에 수익 굉장히 많이 내주셨는데 지금은 또 많이 오르면 많이 몰랐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짚어주시니까 또 방송을 통해서 저희 랭킹쇼에서도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종목 진단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진단입니다. 네. 조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엠노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이죠. 67,570원. 네. 비중은요 많지는 않으셔요. 8%입니다. 손절가도 놓쳤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확실히 지금 보시면 매수가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죠. 게다가 엠노의 최근 주가를 보시죠. 움직임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추가 매수하는 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 자, 그 해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엠노입니다. 67,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좀 흐름이 답답합니다. 엠노 한 번 더 속구침이 나와줄까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근데 시간 조금 걸릴 겁니다. 모멘텀을 지금 잃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글로벌 AI 모멘텀이 붙었을 때 엠로가 잘 움직였었는데 한 번 놓치게 되면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쉬어가는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엠로가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고 실적 그런 데 꺾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실적까지 보면 매년 실적이 신고가예요. 주가가 그렇게 퍼포먼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가 퍼포먼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엠로처럼 B2B에 국한되는 솔루션들, 특히나 지금 AI를 입혀서 공급하고 있는 형태들은 글로벌 AI랑 좀 같이 가는 형태가 세요. 최근에 보면은 팔란티어 비롯해서 이제 방산 기업이기도 하고 AI 기업이기도 한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조정받았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신고가 레벨 다시 붙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더 확산되는 국면이 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AI 종목들 엠로를 비롯해서 더존비존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추종하는 경향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종목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실적은 실적대로 잘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보여줬던 AI를 넣은 솔루션들 있죠. 스마트를 붙여가지고 해서 스펜 닥터라든지 솔루션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솔루션들이 성과로 바로 이어지는 형태예요. 엠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다지 걱정할 건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 빠져있을 때 비중을 좀 담아두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기간 투자로 보시면은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으로 제가 좀 압축을 하자면 한번 지금 산 만큼 더 사시면 평단이 중간 레벨 잡히겠죠. 이거 근데 올라가게 되면 65,000원 정도 부분부터는 일부 좀 챙기셔가지고 비중을 좀 낮춰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선제 조건으로 이야기 드렸던 글로벌에서 AI 모멘텀이 불어온다라면 좀 홀딩으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글로벌이랑 같이 가지 않으면 지속성에서 좀 힘이 빠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면은 65,000원 구간 정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해서 비중을 좀 낮춰놓고 주가가 좀 등락이 있으면 더 살 준비도 해보는 이런 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엠로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예스 사인은 주시는데 예.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저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뭐죠? 국장의 창호행 효과가 나오는지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고. 창호행 효과 뭐예요? 그게 본인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 거예요? 제가 나올 때 별로 안 좋지 않았나요? 제가 한창 그 진행을 했을 네. 때는 오후장의 변동성이 한창 클 때여서 매번
자꾸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아닐 거예요. 리얼님.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자, 코스피 아예 안 떨어지는데요, 지금. 코스피 1.34%. 제가 상세해 볼까요? 저 네. 왜 야구도 보면은 승리 요정이라고 꼭 있거든요. 그래서 네. 누가 시구하는지 이런 거 참 중요한데 저 패배 요정인가요, 지금? 제가 승리 요정의 기운을 한껏 가져왔으니까 상쇄될 겁니다. 지금 그래도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 괜찮아요? 한창 그 진짜 랭킹쇼 제가 진행할 때는 네. 오후만 되면 특히 2시 타임 있잖아요. 그때 항상 변동성이 생기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오후장에 급변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고 보는 우리 증시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슈팅스타님, 그래요. 상정의 효과 발동 곱하기 3 좋습니다. 이럴 때가 좋았어요. 자, 고고식님도 인버스가 저와 윤지 앵커 때가 많았다고. 인버스 참 불명예네요. 저도 자, 뭐 하나 이게 타이틀이 생겨야 될 텐데 시장 분위기가 부디 뒷받침을 해줬으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정말 많이 탑니다. 그래요? 계절만큼이나. 비 오면은 또 이렇게 우울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시장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에 따라서 제 표정을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직업병이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발 앞으로 예. 증시가 좀 순탄하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 종목 지금 게시판에도 계속해서 좀 종목 올라오고 있고요. 조이님께서는 엠로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 오늘 원전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원전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금상첨화님께서요 오르비텍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5,200원에 사셨고 비중이 7%인데 3년 되셨대요. 와, 이게 참. 네. 3년 아, 되셨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예. 3년 가지고 계셨는데 슬슬 이제는 좀 바닥에서 올라와서 뚜껑을 살짝 열어보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사셔가지고 막 반대 반토막 이렇게 나면 묻어두고 보기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완전 좋다 하니까 살짝 열어봤는데 그래도 지금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가져가거나 뭔가 좀 결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데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오르비텍은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크게 많이 올라오질 못했거든요. 아직은요.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저도. 네. 그렇다면 이 종목 5,200원에 7%입니다. 전문가님, 원전은 원전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간 오르비텍.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원전 모멘텀을 받는 애들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BHI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파생 영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핵심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이드 종목들은 등락이 발생하고 또 흔히 말해 우리가 차트를 많이 타요. 그래서 트레이딩 영역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오르비텍은 전형적으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걸 3년 동안 들고 가면은 일단 안 되죠. 네, 내가 만약에 샀어요. 5,200원에 말씀하신 가격에 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네 하면 팔아야 돼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가지고 이제 물렸다 하니까 기간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원전주들 다 신고가 뚫고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수혜를 보지 못하는 형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오르비텍은 실제로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장비들이라든지 주요 설비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ISI라 그래서 용역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완성이 되면은 발전 돌리기 전에 마지막 이제 용역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전열관이라든지 배관이나 또 들어가는 기기들 테스트하는 이런 용역을 하는 기업이라 가지고 실제로는 글로벌보다는 국내 모멘텀을 많이 타죠. 왜? 대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는 이 오르비텍이 실제로 출장 가서 뭐 용역을 한다라거나 그러지 않죠.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기업은 사실 중점적으로 보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제가 이 결론 대응을 좀 얘기 드리자라면은 지금 이 모멘텀 받을 때 이제 위로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못 뚫었던 영역이 한 3,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도달할 겁니다. 3,000원 정도 도달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문가님, 저는 근데 원전에 대해서 비전을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하면은 중심 종목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종목은 이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종목이 되는 형태니까요.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요. 교체 가격은 지금처럼 모멘텀 받을 때 3,000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니까 손실폭을 소폭 줄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르비텍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앞선 종목 상담에서도 지금도 핵심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원전 주기는 한데 너무 주변 주다 보니까 지금 반등 시점에서 3,000원 정도에서 좀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물론 어려운 결정이실 테지만은 비중이 예. 많이 높지 않으시니까요.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섹터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체감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다른 요즘 시장입니다. 채팅창에도 바로 보이죠? 우리 후리지아님, 욕심인가? 장이 좋은데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에 대해서도 여러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식님께서는 아마 오르는 섹터가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다양하게 퍼져서 그러거든요 하면서 조선과 반도체 위주 하시는데 그래요. 진짜 어떤 종목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지수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전혀 올라온 느낌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체감을 받는 분들은 진짜 극도로 받을 겁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게다가 또 순환매도 좀 빠른 게 아니죠. 잘못 선택하면 따라가면서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려워요. 지수가 네. 2,600이 왔다 하더라도 많이들 어렵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 위주의 종목군들 들고 계시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게시판에 또 이런저런 반도체 쪽에서도 종목 상담 신청들이 쭉 올라오고 있네요. 원전은 또 끊이질 않습니다. 한전 네. 기술도 올라온 모습인데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핫한 종목들 위주로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희는 뭐 종목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도 좋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죠. 자, 그럼 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에도 오늘 또 핫한 종목군이 나오는데요. 유리기판 보겠습니다. 상승파동님의 종목이죠. 캠트로닉스입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매수 가격이 22,500원. 이거면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기 차트 보시죠. 예. 그 전에 한번 쫙 올라갔다가 한번 쉬고 나서 딱 지금 매수하신 가격 수준에서 꿈쩍도 안 합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요. 내리지도 않고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느낌? 이러다가 원전처럼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밀리셨을 때 사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올라와서 매수가가 회복됐다고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캠트로닉스 오늘 삼성전자발 유리기판 호재 여기서 지금 급등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캠트로닉스 쭉쭉쭉쭉 갈 수 있는 그 선택받은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유리기판 종목들 많잖아요. 캠트로닉스 이거 괜찮습니까? 이제 주가로 보면요, 적절하게 저는 잘 사셨다고 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캠트로닉스는 사실 유리기판이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예, 주로 매출 나오는 것도 뭐 무선 충전 부품 같은 게 이제 주로 매출 나오는 품목들인데 이게 다 삼성전자 협력사여가지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 관련 호재를 또 만들어주다 보니까 같이 가겠지 뭐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기간 투자로는 보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결론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보세요. 좀 더 보셔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얘가 올라가면 팔아야지로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면 팔아야지가 안 되면 올라가서 못 팔아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 보지 마시고 적당하게 올라가면 팔아야지로 보시되 그 가격에 저는 맥시멈 25,000원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도달할 때까지 풀 홀딩이 아니고 분할 매도로 마지막 물량까지 정리하는 게 25,000원 보시는 거예요. 단기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캠트로닉스는 가장 알맞은 종목이고 지금 유리기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논외로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테마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퍼포먼스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튈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모멘텀 이루면 급락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이 집중될 때 팔고 나온다는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살펴드렸습니다. 기회 잘 노리셨다가 수익 좀 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캠트로닉스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건우 전문가와 또 종목들을 쭉 해결을 해봤는데요. 예. 그 사이에도 종목 상담 신청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저희 랭킹 얘기 좀 마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위밖에 공개를 안 했거든요. 자, 5가지 있습니다. 2025년 새해 이루고 싶은 자기개발 목표가 뭐였는지 새해 설문조사 결과를
상반기 다 마무리되어가는 이때 중간에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또 뭐였습니까? 네. 그거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괜히 뭐 눈물이 날 것 같긴 한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보기 가운데서 네. 재테크가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뭐니 해도 1등, 올해는 주식으로 수익 좀 내야지 하지 네. 않으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재테크와 운동이 거의 최상위로 랭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드리는데요. 5위가 여가 활동이었고요. 네.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4위는요? 보여주세요. 재테크 4위예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예. 그리고 또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랭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르지 않을까. 야, 4위가 저축 등 네. 재테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보다 위에 있는 거 자격증 취득이나 외국어 학습, 규칙적인 운동. 여기 힌트 잠깐 드릴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교육업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교육 관련된 게 있군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이러면. 제가 이거 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드린 그 네. 힌트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 나머지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가운데서 외국어 학습을 목표로 삼은 사람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그 그렇죠. 가운데서 한 명이었던 게 그때 한창 연말 연초에 챗 GPT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썼냐면 네.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 배울 때 어려운 점이 뭔가 좀 민망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문법 틀리면 좀 창피할 것 같고 입 밖으로 내기까지 힘든데 그런데 이게 챗 GPT에 친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내가 틀려도 괜찮고 그리고 틀린 거 문법을 바로 잡아달라 그러면 또 바로 잡아줘요. 이거 얘가 음성으로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음성도 와. 인식을 하고 정말 친구랑 대화하듯이 제가 요즘에는 뭐가 취미니 그러길래 나는 요즘에 뭐 미드를 보고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요? 네. 아니, 음성 인식이 잘 되긴 하나 봐요? 너무 잘 되고요. 저는 가끔 이제 유튜브에 그 검색할 때 네. 음성으로 하면은 제 발음을 못 알아듣던데. 제 발음이 문제인가요? 네, 저도 한번 해보도록 점점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럼 발음이 문제인 걸로 하겠고요. 자, 4위까지 공개드렸는데 여러분 2025년 새해 이루고 싶은 자기개발 목표 올 초에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 3위가 뭘까요? 3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님 혹시 올해 해 바뀌면서 새해 이루고 싶었던 어떤 자기개발 목표 이런 거 있으셨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게 있나요? 아니,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제가 친구 예를 많이 드는데, 최근에, 우리 모임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이제 한번 내가 주위에서 물어봤는데, 네.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마 10월 달에 맞아요. 공인중개사 아마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언서를 접수하는데 아마 그 공부하느라고 왜냐면은 공인중개사가 1차, 2차가 있잖아요. 그죠? 네. 1차 평균 합격률 20%도 안 돼요. 와, 그 다음 2차 합격률도 한 28%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예. 우리 나이에 있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자기 개발 1위가 자격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꼭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시험도 있거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주택관리사 이런 시험이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지금 많이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는 토마토 패스와 함께. 기가 막히네요 정말.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야. 주변에 친구들이 새해 소망으로 네. 공인중개사를 따겠다. 아니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나는 운용사에 관심이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은 토마토 패스에 수강권을 이렇게 딱 선물로 와. 주면은 적재적소한. 맞아요. 게다가 네. 최근에 또 이 토마토 증권도 내에서도 투자 자산 운용사 이거 붐이 불고 있습니다. 네. 4월 네 피디님 뭐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10월 달에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는데 아마 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제2의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부 얘기 이런 것을 또 새해 목표로 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금산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격증 취득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의 뭐 다양한 의견도 계속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요. 종목이 예. 하나 올라왔어요. 보니까 늘보킹. 나무늘보늘 이렇게 읽을 뻔했어요, 제가. 나무늘보 얘기하는 거겠죠? 네, 늘보킹 님이신데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 저도 이 종목 좀 궁금했거든요. 예. 취향이신가 봐요, 늘보킹. 아니, 무슨 포켓몬스터 이름 같아가지고. 귀여워요. 59,000원에 5% 사셨대요. 본전까지 올라올까요? 해주셨는데요. 하나비전입니다. 한미반도체냐, 하나비전이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비전 현재 주가는 다소 좀 밀려 내려갑니다. 3% 정도 하락하면서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 약간은 좀 아래쪽에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본전까지 올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금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보니까 매수 가격이 59,500원에 그 매수를 하셨으면은 요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거죠? 요 가격대가 여기가 59,000원대니까 그죠? 요 가격대는 그죠? 아마 그 하나 그룹 중에서 주가가 못 간 종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비전이죠, 그죠? 하나비전이요.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비전 하는 일을 보면은 CCTV도 하고 우리가 PVR, 그다음에 MVR, 그다음 칩 마운틴 이런 반도체 전 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공작 기계 쪽도 하고 쉽게 말하면은 종합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딱 업종 자체가 만약에 한 개나 두 개로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뚜렷하게 그 종목이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비전은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달력이 좀 약한 겁니다. 제가 하나그룹 중에서 주가가 약한 게 딱 두 종목이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 물론 하나비전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상승세가 적은 건 아니죠. 하나비전 나오고 제가 그 세트르가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그죠? 세트르가이도 보시면은 이것도 하나그룹 주잖아요. 벌써 주가 그렇게 많이 못 갔잖아요, 그죠? 이게 또 세트르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하나비전은요, 결국은 지금 이것은 반도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면은요,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하나비전은 손실 보지 않고 이 종목은요,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제가 반도체를 볼 때는 제가 지금은 자리에서 몇 개 정도 되는 종목을 보냐면 이게 보시면은 그 리노공업 있죠. 아마 딱 보면 이게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 액면 분할했잖아요, 그죠? 액면 분할해서 리노공업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확 늘어나니까 액면 분할에 그동안에 거래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충분한 거래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K시텍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K시텍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그 유리기판에서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SKC나 뭐 필옵티스 이런 종목 보는데 진정한 수혜주라고 하면 유리기판의 진정한 수혜주를 보면요. 반도체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으면요. 유리기판에 숨어있는 강자가 K시텍이다. 왜냐하면 CMP 장비거든요. 여러분, 요 CMP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죠. 이게 CMP 장비가 유리기판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듬는 데 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깨끗하게 다듬는 데 쓰는 것이 이 CMP 장비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CMP 장비 가지고 닦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은 보시면은 반도체 주가가 제일 싼 거, 월덱스 같은 이런 주식들. 제가 여러 가지 해드립니다. 이 종목은 제일 싼 주식.
레거시 쪽에서 가장 싼 게 월덱스. 그 다음 기술력은 리노공업이나 캐시텍. 여기 나와 있는 하나비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매수 가격 정도는 59,000원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예, 가능해 보여요. 6만 원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오면 한 팔아주세요. 팔고 이거는 반도체를 하시려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있잖아요. 리노나 캐시텍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니까 하나비전은 손실은 보지 말고요. 얼마 정도 한 6만 원 가까이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금산 전문가님 이름만큼이나 또 든든하게 투자 전략 많이 세워주시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대신의 종목을 또 골라주셨죠. 반도체에서. 선물이에요. 네, 리노공업이나 캐시텍도 한번 교체 매매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은 손해볼 만한 종목은 아니니까 6만 원 정도 원금 정도 오시면은 정리를 하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어요. 네. 저는 금산 전문가님 뵈면은 종목이 하나 생각이 나요. 뭐요? 태광이라고. 태광 네. 선반밴드 하이로 코리아. 네, 그것도 그런데 저희가 이 마감은 증권통을 할 때 예. 이 라스트 찬스를 진행을 하시는데 종목이 그때 태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화나신 줄 알았잖아요. 왜요? 태광 뭐 이러면서 저는 선거 유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광이 지금 귀에 쩌렁쩌렁 제가 이 귀에 저희 방송 소리를 모니터하는 걸 꽂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 계시네요, 지금. 네, 그래서 금산 그때 전문가께서. 그 태광이 쩌렁쩌렁 귀에 있어가지고 몇 날 며칠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태광 수익 많이 나셨어요. 네. 네, 태광하고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삼성물산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삼성물산 그런 자산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제 스타일이 저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한국전력 잘 가지고 그죠? 그렇죠. 한국전력, 삼성물산 잘 가니까 그 종목 가지고 저는 하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뭐죠?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이게 요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종목 전화도 아닌데 한번 해드릴게요. 삼성물산 가지고 계시는 분은 요거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건 사상 신고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이건 한 20만 원까지 가져가셔요. 이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최고가가 2015년도에 가격이 19만 2천 원, 종가상으로 얼마입니까? 19만 2천 원. 요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삼성물산은. 한 20만 원까지 가져가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한국전력 보세요. 이렇게 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한국전력이에요. 오늘로서 지금 보시면요, 오늘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29일 연속 순매수예요. 한번 볼까요?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게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 보세요.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배팅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외국인들. 오늘 좀 매도가 나오네. 그죠? 30일 만에 매도가 한번 나오네요. 이게 나와 있는 이거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태강하고 성강밴드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태강도요. 지금 자리가 매수 구간입니다.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태강과 성강밴드도요. 충분한 조정을 받았어요. 이것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강과 성강밴드 중에는 성강밴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성강밴드 하는 게 좋냐면은 북미 수출이 한 58% 이상 돼요. 그러니까 태강은 아시아 쪽이잖아요. 중동 쪽인데 성강밴드는 여러분들 미국 쪽이니까 이게 더 달리기적 큰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뭐 조선과 뭐 방산과 원전이 워낙 좋기 때문에 피팅지도 아마 이번에 조정 받으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태강보다는 성강밴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와, 해서 이 슬쩍 한번 저희가 여쭤봤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뿌려주십니다. 저 잘했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전문가님한테 배울 게 많은 분들한테는 예. 계속 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해야 돼요.
네. 역시 랭킹쇼에 이게 상정 앵커가 오니까 뭔가 좀 달라지네요. 네, 제가 또 여러분들께 엑기스 예.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전문가님께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종목 고민도 좋지만은 저번에 이 종목 수익 많이 났어요. 앞으로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도 올려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그래서 태광보다는 지금부터는 성광밴드가 좀 더 낫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물산으로 수익 많이 냈다고 영님께서는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이 종목 더 간대요. 미리 축하드릴게요. 자, 고고식님, 대광, 산물 하면서, 마치, 네. 선거 유세하시는 것 그쵸, 같은데요. 무슨 네.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고고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응원합니다. 응원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돈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도 오셨네요. 등산식 투자님, 바람이려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BHI 역시 원전주에 관련된 문의가 네,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많아요. 있습니다. 네. 자, 늘보킹님의 하나비전 진단 감사합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네. 자, 종목 진단을 계속 더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화장품입니다. 왕프로님의 종목인데 LNC 바이오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9,800원이고요. 네. 비중이 제법 있으신데 30%를 들고 계십니다. 저는 29,800원에 네. 30% 비중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사셨을까? 이거 바로 직전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성장 유망주로 장투 괜찮을까 해주셨는데 아마 이미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 정도 비중을 실을 분은 정말 용기, 확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제2의 파마 리서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저렇게 차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아마 그래 요즘 돌아가는 판으로 봤을 땐 가는 게 계속 가는 거야. 바로 너야. 이런 판단이거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금사전문가님, LNC 바이오입니다. 이거 제2의 파마 리서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뭐 급물살 탔습니다. 주가 그런데 너무 올라갔을 때 따라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길게 또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LNC 바이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뭐 제약주에도 포함이 되죠. 줄기세포 쪽 그죠? 그다음은 화장품도 플랫폼 쪽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은 건강식품 쪽도요. 지금 시장에서 하닥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뭐 제약이나 또는 뭐 바이오나 또는 뭐 화장품이나 우리가 또 K뷰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LNC 바이오는 제가 한번 딱 실적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기관들도 매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런 기업을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기업이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세요. 제가 또 엉뚱한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본적인 주식의 철학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잖아요.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거나 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매날로 내리셔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부채 있잖아요. 부채 항목도 보시고요. 그 다음은 요 자산 항목을 잘 보세요. 현금을 한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투자 부동산도 있는지, 금융 자산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게 이게 빅텐트라고 하는 종목 있죠. 제가 어제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블록체인 기업 있잖아요. 보세요. 그 전에 주가가 한때 주가가 35,000원대 갔던 주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비덴특이에요. 비덴특이라는 종목 있죠. 여러분들 이 블록체인 기업 아마 이 종목 엄청나게 아마 매매해봤을 거예요. 그때 블록체인 중에서 대장주에서 비덴트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등했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상장 폐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주식이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적자를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적자를 보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죠?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 이렇게 적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나 화장품이나 여러분 이게 APL 같은 종목 있잖아요. 보세요.
API 같은 종목, 여러분들 요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 주가가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시세가 나오죠. 실적이요.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LNC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이 정도면은 충분한 저는 성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주가가 지금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죠? 지금 자체가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이 종목이 이게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이분께서 29,8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신 이거는요 지금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셔서 15% 정도만 가지고 계세요. 이 정도만. 15% 정도만 가지고 계시라. 30%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주가가 빠지면 순식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은, 지금 제가 과거에 제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한번 탄력을 받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나 워낙 등락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걸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한 15% 정도만 가지고요. 최소 한 36,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좀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36,0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죠. 그래도 이게 네. 수익 나는 사연 들으면 너무 제 계좌가 아닌데도 뿌듯하고 그렇죠. 뭔가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사실 먹긴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들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예.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 복이. 맞아요. 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고 그렇죠. 또 마음을 곱게 했어야 그 복이 나한테 오잖아요. 네. 자, 이렇게 왕프로님, 네, 감사합니다. 바로 또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이루고 싶은 자기개발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새해 우리가 가졌던 그 새 결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3위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뭐예요? 자, 3위는 바로 이겁니다. 외국어 학습이었습니다. 외국어 학습이 26.9%로 네. 재테크보다 조금 더 많이 득표를 했죠. 창호 3위. 앵커는 좀 배워보고 싶은 언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언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외국어를 네. 싫어해서 네. 제가 심지어 영어 학과잖아요. 네. 근데 영어를 싫어해서 지금도 10년 동안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요즘에 영어는 뭐 챗 GPT나 뭐 이런 거 팝하고도 너무 잘 되고요. 네. 저는 있어요. 뭐예요? 중국어. 중국어? 네. 왜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사실 국내에서도 중국어 들릴 일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나라가 넓은 데다가 써먹을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제가 외신 같은 경우 아침 방송을 할 때는 해외 외신 보도를 직접 봐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것도 보고 싶은데 중국은 워낙에 언론 통제도 많이 돼 있는 데다가 이 외신이 전해지는 시간이 시차가 있어서 현지 언론을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봐가지고 네. 일할 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중국어를 좀 했었더라면. 예. 지금 제가 묻는 이유를 아마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네. 지금 중국어 얘기 나오니까 우리 담당 PD가 자꾸 뭐 자꾸 이상한 중국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작진이 안 튀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접어보고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시간 동안 누적해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여러분의 조회를 받았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으면서 양대지수 모두 1.3%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시장의 관심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힘스 올라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떠오르면서 시장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고요.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가스터빈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현지 영업도 본격화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로킷 헬스케어가 세 번째 위치합니다. 세계 최초로 AI 기반의 장기 재생 플랫폼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필 옵틱스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가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PI, 한빛레이저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갤럭시에도 6월부터 스마트폰 관세 부과 우려 속에서도 유리기판 훈풍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까지 오전장의 낙폭을 회복하고 현재는 상승 전환한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원전, 조선까지 나란히 골고루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녹십자 MS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아 곳곳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입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달바글로벌 역시 K뷰티 관련주 해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도 살펴볼까요? K뷰티에 대한 인기 속에서 실리콘2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관련주 신풍제약도 올라와 있습니다. 새내기주인 바이오비주도 현재는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대성하이텍, 유럽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K2전차가 폴란드 2차 수출이 계약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장중에는 14만 2,300원 선까지도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도 1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방산 대형주가 있죠. 현재 랭킹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현대로템의 급등세와는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 초반에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기는 했습니다만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산주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16위에 랭크된 램테크놀로지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18위에도 한빛레이저 올라와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세액공제 폐지 우려 속에서 일주일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흐름까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한미반도체도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으면서 오늘 반등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셀라메스와 협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위에는 없지만 조선주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선박 엔진이 호황 소식을 보면서 이번에는 발전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5%대 강세 유지하면서 41만 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지켜봤는데요. 삼성전자가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로드맵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유리기판 제조 과정에서 수율이 안정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PI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장주로 꼽히는 필옵틱스까지 골고루 관련주들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늘 핫한 쪽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발 호재, 유리기판의 급등 정보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전 전문가님, 유리기판 관련주의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이제 28년도에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도입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한 1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형주 그러면요, 삼성전기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대형주 중에서는 LG이노텍 있죠. 이 종목도 여러분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 사람들이 SKC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SKC라는 종목은 제가 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있잖아요. 이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나와 SKC 같은 종목군은 보세요. 지난해 하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지금 요 영업 손실이요 2천억씩 넘어갑니다.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예, 유리기판 일부분이라고요. 이런 주식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SKC 같은 주식들 있죠. 한번 보세요. 주가가요. 이 주가가 빠진 거 보세요. 이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런 주식은 가지고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SKC가 뭐 세계 최초로 지금 그 유리기판 시제품을 양산에 성공했다 해서 SKC를 많이 보시는데 SKC는 다른 업종 자체에서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매매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아까 그 캐시텍이라는 종목을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이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캐시텍이라는 종목을 이야기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요 CMP 장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유리를 얇게 지금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요 캐시텍이 숨어있는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보통 필옵틱스 이런 주식을 많이 보시는데, 이 보세요. 필옵틱스 같은 이런 주식들 많이 보시는데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요.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잘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필옵틱스 보시면요. 맨 아래 보세요. 요 현금 오름표 보세요. 이게 현금 오름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게가 영업활동 현금 오름이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나오고 그다음 플러스 한번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죠?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유입되는 게 지난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94억이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종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매매하실 때 맨 밑에 보시면은 제가 그걸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캐시텍 보세요. 요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보세요. 다 플러스죠. 플러스 나오죠. 이렇게 재무제표가 안정적인 종목이 많아요.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우리가 JNTC라든지 또는 램 테크놀리지라든지 또는 여러분 인터플렉스라든지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군들 잘 보시고요. 그런 종목을 나열을 해놓고 난 다음에 현금 오름표를 딱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영업활동 현금 오름이 플러스만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찾아보면 많지 않아요. 그런 종목이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차라리 대형주는 유리기판 하면 차라리 대형주는 삼성전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오테크닉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리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이오테크닉스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종목도.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나 또는 캐시텍이나 이런 종목들 대형주는 삼성전기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이렇게 골라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도 참고를 해보시죠. 네, 좀 확실한 종목 위주로 하는 게 좋다. 워낙에 또 금산 전문가님은 이 재무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 모멘텀이 있더라도 플러스 알파까지 이 부분까지 또 같이 다뤄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잠깐 볼까요? 1,500분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가지아님께서는, 오늘 또, 의외로 또 엔터주 종목 진단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JYP 엔터. 네. 75,000원에 오잉? 비중은 정찰만 살짝 보내신 것 같은데요. 2%입니다. 단기 목표가 최근 들어가셨군요. 네. 자, 그리고 GS 건설. 건설주도 요즘에 참 흐름 좋지 않은데, 매수를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우건설도 있어요. 대우건설도 들어와 있어요? 삼성물산 이렇게 또 건설 섹터 요즘에 50주 신고가도 있고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원전주하고 건설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뜨거운 이제 막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진단 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뒷번호 61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GNC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는 매수 가격이요 29,000원입니다. 비중 뭐 많지 않습니다. 비중은 10% 언더 7%를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GNC 에너지 지금 29,000원인데 현재 주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7,1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29,000원대면 정말 높은 가격에 지금 진입한 겁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거고요. 자,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금사전문가님, GNC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따라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잘 들어간 게 맞나요? 지금 이제 전화를 제가 종목 전단을 잘 주셨는데, GNC 에너지는요,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이런 친환경 수요 확대에 따라서 사실은 GNC 에너지 주가 흐름 이렇게 좋게 흘러나왔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그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4천억이죠. 요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번에 매도를 좀 매도를 잘 못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여기에서 크게 기대시면 안 돼요. 이거 주가요, 여러분들 이게 대형주도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대형주도 아니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세력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세력으로 주가가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가 끌어올린 거죠, 그죠? 이런 주식은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배팅을 해서 대형주 시가총액이 한 뭐 5조, 6조, 7조, 8조, 뭐 10조 이상 되는 주식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신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신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확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재무구조가 확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AI 에너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예요?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29,000원에 7%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요 최꼭대기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요거는요, 종목 교체하세요. 반등이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하면 지금 20일 이평선에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적어도 한 매수 가격 한 29,000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주가가 그렇게 저는 강하지 않는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최근에 각 후보들이 지금 AI 지금 관련돼 있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데, 이거는요, 워낙 주가가 이런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에 비해서, 재무구조에 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반등 시 이거는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저는요, 이 금양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작년도 있잖아요. 작년도 이맘때 있잖아요. 제가 금양 주가가 여러분들 약 10만 원 할 때도요, 저는 10만 원 할 때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거 매도 못하면 어려운 상황도 지금 거래 정리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들, 저는 기업을 보고 나서 그 성장성과 재무구조를 딱 놓고 봐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요, 저는 접근 안 합니다.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GNC 에너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짚어주셨고, 일단 매수 가격도 높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GNC 에너지까지 해서 오늘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함께 해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또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풍성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고, 또 예. 이번에는 랭킹도 마무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상위권이 남아있죠? 1위와 2위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자격증 취득입니다. 둘 다 진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1위가 어떻게 무엇일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와, 아니
잠깐만요. 이 교육업체에서 아무리 조사를 했다고 해도 너무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자격증 취득. 와, 67.9%입니다. 네. 와, 그리고 금사전문가 계속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그러시니까요. 확실히 진짜 주변의 반응을, 체감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네. 1위로 갈 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2위가 규칙적인 운동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서 운동 계획을 가졌다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고요. 자격증도 하반기 노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미 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격증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잘 따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뭐 공인중개사나 이런 거 하반기에 있다고 하니까 그 시험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하셨던 거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하나 더, 여러분은 앞으로 하반기까지 계속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의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레키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